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인베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제 제가 이제 빈그룹 관련해서 실적 나온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뉴스에 빈그룹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정리가 좀 잘 돼 있고 좀 괜찮게 좀 알기 쉽게 그 내용 정리가 돼 있는 기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뉴스를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 기사에 보면은 지금 빈그룹이 자동차 및 전화 제조에서 거의 1천억 동이라고 돼 있는데 1천억 동 아닙니다. 이 좀 오역이 있어서 그런 건데 10조 동입니다. 10조 동. 10조 동이면은 한국 돈으로 약 한 10조면은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빈그룹이 자동차 및 전화 제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천억 원을 손실을 입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고 제조 사업이 소매업을 대체해서 빈그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가 아니라 가장 큰 손실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빈그룹의 소매업 사업 부분이 가장 큰 손실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및 전화 제조 사업이 빈그룹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 사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그룹이 4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 같은 기간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 증가한 3,176억 동 순수익을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빈그룹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좀 했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이거는 빈페스트를 주로 다룬 기사이기 때문에 뭐 SUV가 제조된 사진도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매일 430억의 수익을 올렸다. 뭐 이번 분기에 발생한 비용이 증가했지만 빈그룹은 여전히 같은 기간 동안 14% 증가한 뭐 세전이익을 벌어들였고 4분기 베트남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순이익이 3,590억 동의 사업은 9%가 증가했다. 빈그룹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금융비용, 주로 이자 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이 증가하도록 차입금을 늘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자 비용이 그 증가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고 부채를 늘렸기에 뭐 이자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이자 비용만 2.5배 증가했고 연간 이자 비용이 거의 2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7,140억 동을 기록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가 연간 2배가 증가했고 4분기에서만은 2.5배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그룹이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금융비용이 뭐 증가해도 요건 나왔고 그래서 평균 수익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에 그 세후이익 이거를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이 평균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으로 봤을 때 하루에 세전이익으로는 430억을 벌여야 되고 하루에 그리고 빈그룹이 하루에 약 그 200억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200억 동에 그러니까 200억 동이면 얼마죠? 10억인가요? 200억이면은 20억 반은 20억 10억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9년에 연결 회사의 부채 총계는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단기 차입금과 금융 리스 부채도 또 장기 대출도 같이 증가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일제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주황색 이 조아인트 또한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순 매출입니다. 이거는 순 매출. 그러니까 이 노란색 이 차트 선은 이 그래프는 이 곡선은 그 순 매출. 그러니까 뭐 지금 요게 130조. 예, 130조 동입니다. 130조 동이고 그 이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남색 이 곡선은
117조 5,260억 동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대출하고 금융부채 이 빚입니다. 한마디로 이 빚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린 초록색 이 곡선은 약 한 15조 6,390억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세전이익이고, 제일 위에는 이 순매출이고, 그리고 이 남색은 부채 비용, 대출 및 금융 부채, 그리고 초록색은 세전 이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그래프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그 순매출 곡선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2015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빈그룹에 부동산 외국인 구입 허용제가 실시되고 제정이 된 해죠. 그때부터 스파트를 내서 그 순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전이익은 그에 따라서는 완만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부채 비용인데, 이 부채 비용이 이때 증가할 때는 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팍 상승을 합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빈그룹이 빈페스트를 착수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빈페스트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해가 2017년도였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아마 후반기, 하반기, 2017년도 하반기 때부터 스파트를 올렸는데, 그때 부채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 2017년도 쭉 증가를 해요. 하지만 매출세가 2018년도에 꺾입니다. 약간 꺾여가지고 그 증가세가 확 꺾여가지고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도 부채 비용은 끝없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업이 지금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가 이 하나로 확 드러납니다. 잘하고 있나요?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업이 매출을 쭉 증가하다가 최근에 2018년도부터 매출이 꺾였고, 하지만 부채는 또 계속 고정비용으로 끝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곧 매출을 초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2019년도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그래프의 모습으로 가면은 매출을 부채 비용이 초과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 매출보다 부채가 더 증가를 하고 넘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그래프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요. 그래서 지금 빈그룹의 그 어떤 그룹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래프 같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빈그룹의 총 부채가 2019년 말까지 총 자산과 자본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9년 말까지 전체 자산과 자본의 70%가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 중 뭐 이자율이 단기하고 장기 포함해서 이 부채 중에서 이 70%의 부채 중에서 45%가 장기 및 단기 부채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회사 추가 차입금이나 이런 대부분이 자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빈페스트입니다. 빈페스트. 그리고 빈스마트. 빈스마트도 있겠지만 미비하고, 가장 큰 거는 빈페스트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룹의 총 자산은 거의 42% 증가를 했다. 뭐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으니, 그리고 주로 부동산 및 제조업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은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과 제조업, 후자가 제조업에서 자산이 더욱 증가를 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그룹은 굉장히 어떤 지금 빈페스트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이런 물을 붓다가 가장 큰 그 기로에 서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비놈의 주력 사업군인 빈그룹의 주력 사업군인 비놈의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1위고 빈페스트가 2위인데, 이 빈페스트가 비놈주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투자금을 이 투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둘 중에 어떤 것을 희생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와요, 빈그룹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추세가 곧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투자금이 증가하는 추세도 부동산보다는
자동차, 빈페스트 쪽에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이게 부동산이 이익이 적고 제조업, 그러니까 즉 빈페스트에서 이익이 많아서 이렇게 어떤 자산 증가 추이가 변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2019년도에 이 빈그룹의 수익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대부분 또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양질의 어떤 부동산 이런 정상적인 흐름의 그런 부동산 매출 증가가 아니라 약간 단기 그 뭐랄까요 자산을 매각하는 본인의 어떤 지분을 팔아치우는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수익을 거둔 거거든요. 그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하고 제조해서 거의 이게 10억 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10억 동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조, 10조 동. 그쵸? 10조 동 손실.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그렇게 해서 작년의 비즈니스 결과에서 부동산 연대 임대금이 가장 수익과 이익을 가져오는 두 가지 주요 비즈니스 라인입니다. 특히 뭐 오늘 이번에 부동산의 임대 활동에서 얼마씩 가져왔습니다. 빈그룹의 의료, 교육 및 소매 활동의 생산을 이르기까지 모두 손실을 입었습니다. 2019년 제조업은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전 손실은 9,750억 동으로 빈그룹 비즈니스 활동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것도 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깨과 낀조아인 깍보 판꾸어 빈그룹 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9년에 그 빈그룹의 각각의 그 소속돼 있는 각 계열사들의 그 사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주황색이 그거죠. 주황색이 순매출이고 이 회색으로 된 부분,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세전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 추엔 인용 BDS라고 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왼쪽 끝에 이 첫 번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주황색 이 부분이 순매출 그러니까 즉 부동산 판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얘기한 그 부동산 지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에 한 게 그랜드파크 지분을 일본 기업에 판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지분을 양도한 거, 그걸로 인해서 거둬들인 수익,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요거나 뭐 해서 구매자들한테 얻어들인 아파트 판매로 인한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회색 부분과 이 주황색 부분의 매출 차이를 봤을 때 절반이고, 그리고 절반 이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게 이 빈그룹의 계열사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 그리고 세전이익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판매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BDS 초토의 BDS라고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요거는 부동산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레지던스 사업 벌이고 있는 그 임대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있는 반 레가 이게 그 소매업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소매업 부분이 그 아무래도 마산에게 그 빈커머스를 양도한 것이 아마 11월이었나요? 11월 말 12월 초 뭐 12월 중순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기 전까지의 실적 같습니다. 넘기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자가 났죠. 세전이익이 역시 10억, 100억, 1000억, 5조 5820억 적자가 났습니다. 세전이익. 그리고 예, 산수화시라고 돼 있는데 네 번째, 요게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빈페스트와 빈스마트를 포함한 그 제조업인데 이게 가장 손실에서 가장 컸어요. 이게 매출이 얼마나 했을까요? 이게 10억, 100억, 1000억, 10조, 그죠? 매출을 10조 동을 했는데 손실이 9천 9,755억 동. 그죠? 거의 약 10억, 100억, 1000억. 9조 7,550억.
그러니까 거의 1조 동입니다. 1조 동. 그러니까 매출 판 게 이 손해, 다 손해인 거예요. 다 손해. 그러니까 다 손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는 이게 뭐냐? 세전 손실이 세전 손실. 세전 이익이죠. 세전 이익이 적자를 봤는데 이 매출 금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팔아서 돈을 이제 회수를 했는데 그거를 손해 본 걸로 다 메꿔야 돼. 남는 게 없던 거예요. 남는 게. 이거 하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빈그룹의 2019년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냐 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타고요. 기타 부분에서 뭐 매출을 8조 9,450억 동을 했는데 영업 손실이 미미하게 났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병원하고 호텔하고 리조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8조 8,430억을 했는데 30억 동을 했는데 이 손실이 3조 2,860억 동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리조트나 뭐 이런 것들 빈펄 리조트는 이런 거 잘 되고 있는 줄만 아셨죠? 아니에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뭐 빈맥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 빈스쿨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미하지만 이익을 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이익 봤던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세전이익으로 부동산 판매 세전이익으로 28조 4,150억 이게 그나마 이 다른 손실 본 것들을 커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나마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와 부동산 판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적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다? 빈페스트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을 손실을 봤다. 판매를 5천억 원을 판매를 했는데 빈페스트와 빈스마트가 손실도 5천억 원을 본 거예요. 손실도. 그죠? 그것도 세전. 와,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빈그룹을 지금 어떻게 돼 있고 현황이 이렇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걸 토대로 어떤 기사든 혹은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빈그룹에 대한 얘기들 혹은 뭐 얘기들은 많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하든 뭐 주변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증권사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든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관련된 얘기나 언론 보도되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조업이 비즈니스 부문으로서 소매업을 능가하여 지난해 빈그룹의 부동산 손실이 가장 컸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소매 이상의 기록 지난해 뭐 빈마트와 빈마트 플러스 세그먼트에서 순매출을 기록했지만 손실이 더 컸다. 그리고 호텔, 관광,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손실이고 건강도 손실이고 그러니까 빈맥병원, 병원업도 그리고 교육업도 마찬가지로 손실이었다. 그래서 빈그룹의 대표는 뭐 첫 번째 단계의 자동차 및 전화 제조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이 최근에 있었던 1년에 빈페스트와 빈스마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빈그룹은 그래서 이제 빈마트와 빈마트 플러스 체인은 마산그룹에 그리고 빈프로 전자체인을 분해하고 아나로이하고 빈아이디를 병합하고 빈퍼레어 항공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남았죠? 저는 빈스마트를 가장 먼저 뭐 하든가 할 것 같아요. 빈스마트를 가장 먼저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손실 순위로 지금 제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순위가 될 거는 어차피 빈커머스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제 지금 말은 그 빈그룹이 제가 얘기한 그런
원동력, 유통을 보존하고 그것을 키우고 나머지 그 이후에 계속 중산층이 폭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이 중산층이 늘어났을 때 폭발적으로 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 유통 분야를 키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일 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빈커머스를 떼서 판다든지 뭐 그랜드파크 뭐 이런 내 일본계 기업에게 본인 지분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살을 조금씩 깎아서 빈패스트에 수혈할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는 가정 하에 다음으로 정리할 그 사업 수순이 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리조트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리조트 사업. 리조트하고 뭐 여행 리조트 있잖아요. 호텔. 이쪽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는 뭘 정리할 것이냐? 이거 다음으로는 빈맥병원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손실 나는 순위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다 부동산을 또 어쨌든 부동산을 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 호텔이니 리조트니 병원이니 혹은 학교니 뭐 이런 것들 다 부동산과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팔다 보면은 부동산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부동산마저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런 자세로 빈그룹이 그런 어떤 자기의 살을 깎아서 빈패스트에 수혈하는 자세로 계속 간다면은 또 그 결과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비놈이냐 아니면은 빈패스트냐를 결정하는 순간에 왔을 때 비놈을 또 판다면은 비놈을 팔아서 또 빈패스트에 올인한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는 결정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정의 순간이 오겠죠. 결정을 해야만 하는 빈그룹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순으로 사업을 수순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빈퍼레어 다음으로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 뭐 어쨌든 이렇게 쭉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 그 일본 기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빈프로 그 빈홈에 이 부동산 자산 매각을 할 때 이번에 그 호치민에 있는 빈홈 그랜드파크인가요? 그거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게 넘겼다고 들었는데 그 일본 기업에게 이제 넘길 때 그 아마 20% 정도의 지분을 빈홈이 이제 갖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자산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그 80%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이익금 이런 것들은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고 20%는 그런 관리비나 이런 걸 통한 메인터넌스 피 하고 그리고 관리 유지 그러니까 비놈의 관리 유지 그러니까 비놈의 강점이 어떤 관리를 잘해준다는 게 강점이었잖아요. 아파트 관리를. 그래서 아마 비놈의 관리 능력은 그대로 보존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놈이라는 이름이 붙은 브랜드 로열티 이거와 메인터넌스 피를 합친 이 지분만큼이 20%의 지분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전량을 판매했을 수도 있고 나머지 20%의 지분은 본인들이 메인터넌스와 그 브랜드 로열티를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20% 지분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부동산 판매 이익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빈그룹의 4분기 매출이 좋아졌던 게 아닌가, 좋게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어떤 빈그룹의 어떤 재무제표 발표 기일도 좀 늦춰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아마 그런 내부적인 그런 조정이 컨트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하게 1% 성장을 또 맞췄잖아요. 연결 재무제표 순이익을. 그래서 어쨌든 빈그룹이 이제 지금 억지로 좀 버티고는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추이는 지켜보겠지만 빈페스트가 그렇다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빈페스트가 이익이 보이기까지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거를 또 사기도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빈페스트의 막대한 투자금이 그 빛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상당한 시일이. 그래서 좀
음,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지금. 빈그룹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투자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오늘 빈그룹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된 기사들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이걸 보시면은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래프를 좀 스쳐 지나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그래프 차트 등을 좀 보시고 빈그룹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